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5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충남 9개 시군의 폭염주의보가 8회째 이어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공주 34.5도, 대전 33도 등 33도 안팎까지 치솟은 가운데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온열질 환자 54명이 발생했고 가축 19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폭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와 가축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민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10여 년간 표류해온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대전시와 중구청, 동구청, 코레일, 대전역 주변 상인들은 옛 충남도청에서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핵심인 복합 2구역 개발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코레일은 올 연말까지 민자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1조 원에 이르는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 상업부지에는 5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회의시설과 백화점, 숙박,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전역에는 2021년까지 택시와 시내버스, BRT 버스 승강장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이 100년 만에 재발굴한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대왕릉이 서동설화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인골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620년에서 659년 사이 사망한 최소 50대 이상 남성의 것이라며 600년의 즉위에 641년 사망한 백제 무왕의 사망 나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대 170.1cm로 추정되는 큰 키와 무덤 제작에 쓰인 고급 석재나 관재 등 여러 사료를 종합할 때 익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왕권을 확립한 백제 무왕의 무덤이라는 역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태안에서 꽃다운 고등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병대 캠프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는 화두를 던진 사고였는데요. 이승섭 기자가 그 교훈을 돌아봤습니다. 2013년 7월 18일, 그날 그곳은 태안 앞바다보다 커다란 울음바다를 이뤘습니다. 무자격 교관의 지시에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 뛰어든 학생들. 5 학생의 젊은 열정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또다시 7월 18일. 해마다 돌아오는 여름이지만 그날의 상처는 5년 전 그대로입니다. 책임자에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과 더딘 진상규명은 유족들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세월 속에 묻혔습니다. 잊혀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좀 더 기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도 변화는 있었습니다. 정부는 태안 참사를 계기로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7월 18일을 연안 안정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또 해병대 사령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맞물려 생존 수영과 같은 학생들의 안전 교육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독버섯처럼 퍼진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나 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등한시하는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그 자리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꿈도 펴지 못한 채 떠난 5명의 아이들. 우리는 세월을 다시 걷어올려 그 아이들이 남긴 외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우리로서 끝내야 된다는 이런 정말 애절함을 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하나의 깃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커져.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의 원인이
로켓 추진체 내 밸브에 가해진 충격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로켓 추진체에 연료를 충전할 때 자동으로 열리는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무망치로 때렸는데 이때 가해진 충격이 폭발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받아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9일 발생한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29살 A씨가 어제 숨지면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노선 변경에 반발하는 장군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오늘 세종시 장군면과 연서면에서 각각 열리기로 했던 지역별 설명회와 내일 전동면 설명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 공고로 오늘 천안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대전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 분양가가 24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주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상한가가 정해지면 원가 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24일 분양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택지비, 건축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면 평당 1,100에서 1,15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높을 경우 특별 공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예상되고 지나치게 낮을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성행할 수 있어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코리아 오픈 국제탁구대회에서 2016년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북한의 김송희와 남한의 서효원 콤비가 가볍게 1승을 따내는 등 남북 단일팀이 이틀째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김송희 서효원조는 오늘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복식 예선전에서 우즈베키스탄 팀을 3대 0으로 완파하며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남북 단일팀은 어젯밤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윤총, 최일조와 부전승을 얻은 장우진, 차유심조 모두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가 복지 소외계층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지역 브랜드 쌀 2만 킬로그램을 대전시에 기탁했습니다. 대전시는 기탁받은 쌀을 8곳의 푸드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의 장서 10만 권을 보유한 놀이문화 소통 공간인 세종 지혜의 숲이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